공기업 민영화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이 큰 틀의 변화 없이 추진됩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독도 문제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해외 영어 캠프가 판매 즉시 마감되는 등 영어 열풍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게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지역발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민영화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는 빠른 기간 내에 자족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업과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행복도시에 입주할 기업이나 대학은 내년까지 확정되며 2012년부터는 본격 가동됩니다.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성장 거점 전략도 계승 발전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광역화라며 우리도 이제 소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은 오늘 권철현 주일대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독도 문제와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표명하면서도 물밑에선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몰아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실종 외교,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말과 오는 11월 중순에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KBS 정현주 사장을 곧 해임시킬 것이라는 CBS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언론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당명을 걸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장악 음모저지본부 간사인 최문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영어 교육을 강조한 이후 영어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이 넘는 방학기간 해외 영어 캠프 상품이 나오자마자 마감되는가 하면 국내 캠프에도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영어 열풍 현상,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A씨는 중학생 아이를 단기 영어 캠프에 보내려고 유학원을 찾았다 700만 원이 넘는 참가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몰려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학원 측 설명에 남편과의 상의 끝에 눈을 질끈 감고 등록했습니다. 아이들도 둘이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꼭 보내고 싶어요. 유명 유학원들의 해외 영어 캠프 상품들에 방학 시작 훨씬 전부터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 영어 캠프는 정원이 20-30명 선이고 참가 비용이 4주에 700만 원이 넘지만 참가 접수는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하자마자 틀린데 지금 영국, 미국 다 마감됐고요.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같은 영어 어학 연수 열풍은 새 정부의 영어 교육 강화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거세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국내 영어 캠프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영어학원 C사의 초중학생 영어 캠프의 경우
주당 참가비는 89만 원 선이지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당 74만 원이 드는 또 다른 국내 영어 캠프도 학부모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 각 구청이 관내 대학들과 공동으로 개설한 영어 캠프에도 비용이 저렴해 지원자가 폭주했습니다. 이외에 1:1 외국인 수업이 확산되고 영어 학원들이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등 영어 교육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호현입니다. 정부가 건국 60주년인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하는 특별 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하기로 하고 사면 대상과 규모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각종 소비자 물가가 생산 원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핑계로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품목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에 비해 해당 상품의 소비자 물가가 턱없이 높게 오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간장의 생산자 물가는 22.4% 올랐습니다. 그러나 간장의 소비자 물가는 이보다 14.6%포인트나 높은 35.1%나 됐습니다. 국수도 생산자 물가가 36.8% 오를 때 소비자 물가는 55.7%나 뛰었습니다. 여기에다 3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던 변리사료가 지난달 5.1% 상승했고 부동산 감정료도 8.3% 올라 199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다못해 건물 청소비도 6.6% 올라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사교육비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보습학원비는 6%, 유치원 납입금 8.4%, 피아노 학원비 4.1%, 미술 학원비 4.4%, 단과 대입 학원비가 6.3% 올랐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은 결국 임금 인상의 요구로 이어지고 임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양승일입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 등 경제경영학자 118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4에서 5%로 전망됐지만 강만수 경제팀이 무리하게 7% 성장을 고집하며 단기적인 성장률 높이기에 집중하다가 경제 난국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여정부 강요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재직 당시 해운업체로부터 항로 조정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중견 해운업체 D사 등 17개의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모두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장관을 오늘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데 반해서 임금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261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25,000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39,000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제 추진 방안, 이른바 대체복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행할 것을 국방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4년간의 게릴라 전쟁으로 납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인질 납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시위대는 콜롬비아 좌익 게릴라 조직을 상대로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시위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콜롬비아 레티시아에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인질 석방과 납치 반대를 외치며 100만 명의 시위자들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 깃발과 풍선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인질 납치 반대,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자들. 현재 2,800명이 범죄 집단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시위대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인질들이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일제히 메뉴판의 칼로리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 표시는 메뉴판 외에도 계산대 앞과 빈 그릇을 올려놓는 곳, 그리고 웹사이트에도 모두 게재돼야 합니다. 칼로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칼로리를 직접 표시해 비만을 퇴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손님들이 칼로리 표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쿠바는 50년대 미국 자동차가 가장 많아 자동차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고풍스러운 느낌의 클래식 자동차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쿠바의 수도 리마에선 자동차 마니아들을 위한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합니다. 퍼레이드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거리에는 자동차에 열광한 사람들이 수십 대의 자동차를 몰고 경주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50년대 자동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성껏 자동차를 보살핀 수집가들의 정성으로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쿠바는 1959년 이후 만들어진 자동차는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쿠바의 거리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클래식 자동차가 다니는 정겨운 거리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 후아초에서 기니피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기니피그들은 한껏 패션을 자랑하기 위해 전통 복장을 입기도 하고 왕이나 농부로 둔갑한 기니피그도 있습니다. 한쪽에선 기니피그를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니피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세계적으로 기니피그를 알리는 데 도움을 줬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에서 오전이나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